생방송 고발뉴스, 여기는 진도 팽목항 방파제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딘이 부총재로 있는 단체죠. 해양구조협회 간부가 지난번 자신들이 쫓아냈던 민간 잠수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접촉해왔다는 증거가 입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 잠수사들이 언딘의 횡포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자 웃돈을 주고 회유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팽목항 바로 앞에 위치한 남도 국악원은 자체 숙박시설을 갖춘 국립호텔급 시설인데요. 이 사고 직후에 남도 국악원이 이 시설을 피해자 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로 내놓겠다고 정부에 보고를 했더니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고위 공무원들과 KTV, KBS 직원들이 묵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부처 어떤 분들이 묵으셨는지 고발뉴스가 파악한 명단을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MBC의 악의적인 오보와 왜곡 보도가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기레기를 넘어서 막장 뉴스를 개척하고 있다는 이 두 언론사, 어제 뉴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또 미국 NBC의 세계적인 재난보도 전문가죠. 재난보도 전문가를 만나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긴급 대담한 내용도 보도해 드립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음악가죠. 경기 시향의 지휘자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쫓겨난 바 있는 작곡가 구자범 씨. 구자범 씨가 음악을 접은 지 1년 만에 다시 오선지를 마주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맞아서 진홍곡을 작곡해서 저희 고발뉴스에 보내왔는데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딘이 부총재로 있는 해양구조협회는 해경과 함께 비리와 의혹의 대상입니다.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단체인데요. 이 단체 간부가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잠수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때 쫓아냈었던 민간 다이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다시 와달라,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장면이 고발뉴스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는 진도군 팽목항이라는 데고요. 네네. 일단 오늘은 이제 날씨가 나빠서, 네. 이제 수영 활동은 중단하고 있고, 네네. 장비는 개인 장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컴프레셔나 뭐, 호스나 다른 것들은, 네.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슈하고, 뭐, 핀하고, 이제 개인 장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 가면 되나요? 일단 일기로 한번 모아주시고요. 네. 아마 오늘 내일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어제 뭐 반지선도 지금 설출 상황이 되고 이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거든요. 이쪽에는 그 반지선에 가시면은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공급은 원활하게 되는데, 네네. 잠자리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한 편입니다. 좋은 일 하는데 그 정도는 각오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쪽 지원본부도 이제 지금 또 뭐 그냥 야전에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담요나 이런 거 안 갖고 오시면 되고, 네. 아무것도 오셔도 세면도구나 이런 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뭐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어떤 개념인가요? 예,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네, 시간이나, 네. 이게 수중건설 회사가 이제 컨소시엄 된 데가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게끔도 저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날씨 보셔서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다고 하시는데, 예. 와주시면 이제 오셔서 호동생활 할 수 없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경과 언딘 측은 사고 초기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활약을 했던 민간 다이버들에게 구조는 안 하고 기념사진만 찍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모두 쫓아버렸었는데요. 이제 와서 사람이 딸리니까 아예 거액의 웃돈까지 제시하면서 잠수사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얼핏 말씀하시기를 뭐 일당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원래는 언딜에서 그렇게 또 모집을 했어요. 50만 원.
아, 50만 나한테 원. 좀,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아, 네네. 내가 또 못할 넘게 또 그것도 거짓말 해봅다. 아,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 아니라 팁하지 말라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언제는 이 자체가 쌀오빠이 놈 해서요. 아, 아휴, 그러네요. 아유, 그럼 혹시라도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문자 정리해놨다가 내가 연락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고발뉴스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돌아가신 민간 잠수사 고 이광옥 씨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디는 잠수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2인 1조의 잠수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지선에는 응급치료를 담당할 의료진조차 대기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잠수사들의 젖은 몸을 말려줄 수건조차 변변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인재, 정말 가슴이 아파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이 벌써 사고 23일째인데요. 인근 진도체육관에는 실종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100명 안쪽의 가족들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동안 2,000명의 가족들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비위생적이고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체육관에서 그야말로 난민처럼 지내왔는데요. 이 진도체육관보다 팽목항 현장에서 훨씬 가깝죠. 바로 이 국립 남도음악원 측이 이들을 편하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건의는 철저하게 묵살이 됐고요. 대신 구조당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편히 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발뉴스와 함께 그야말로 국립호텔 수준인 남도음악원, 남도국악원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2여일 동안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머물러 온 진도 체육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횡하니 뚫려 있기 때문에 사생활도 또 배지기도 대단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통로에서 잠을 편히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20일 넘게 우리 피해자 가족들 버티고 있는데요. 바로 이 근처에, 팽목항 바로 근처에 이런 체육관 시설보다 더 쾌적하고 많은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팽목항에서 저희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국립 남도음악원 전경입니다. 11만 평방미터, 어마어마한 땅이죠. 공연장으로부터 많은 연습장, 그리고 또 편하게 온돌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놔두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팽목항으로부터 20-30분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진도체육관에서 그동안 이재민과도 같은 그런 비위생적이고 사생활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또 이중고를 치러야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이 시설은 국고가 투입돼서 바로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우리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저희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네, 이곳은 음악인들이 개인 연습을 하는 사무 연습동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개인 연습실이 26개, 그리고 단체 연습실 큰 방이 4곳이나 있습니다. 비록 단기간 연습에 장애는 받겠지만, 피해는 받으시겠지만, 만약에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내줬다면 훌륭한 휴식과 대기 공간이 될 수 있었지 않나. 그 정도를 희생하지 못할 음악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곳은 바로 대규모 연수관입니다. 4층 건물인데요. 이 내부에는 소연습실, 10평 규모의 소연습실이 3개, 그리고 30평 규모의 중연습실이 또 3개, 그리고 맨 위에 100평 규모의
대연습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온돌이 완비되어 있고요. 너무나 편한 환경인데 조금 전 지난 주말까지 바로 이곳에 구조당국 그리고 경찰 인력들이 대거 머물러 왔다고 합니다. 직접 어떤 시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고 쾌적하고 여기서 쉬시기에 아주 혼잡함도 없고 좀 유용할 듯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 연수동 안에는 이런 보시는 것처럼 널찍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이상의 경찰, 경호 조직들이 여기서 쉬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이런 곳에 모실 생각을 못했는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2층에도) 2층에도 이런 공간들이 많은 방들이 이렇게 널찍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연수동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방마다 이런 별도의 편안하게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널찍한 공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1, 2, 3층 다 돌아다녀 봐도 정말 널찍한 공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번에는 특히 높네요. 체육관 강당이 한 4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큰 공간이 또 펼쳐져 있네요. 1, 2, 3층 다 돌아봤는데요. 또 다른 공간들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사랑채라고 하는 일종의 호텔식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200명 가까운 인원을 편하게 재울 수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서는 저쪽 멀리 팽목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호텔식 그런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확인에 따르면 바로 이곳에 어제까지 경찰 간부들이 묵고 있었다. 여러 명의 경찰 간부들이 묵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직접 저희가 현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방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예. 여긴실.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여기 지금 모르겠어. 여기 뭐 기사님들도 계시고 방송국 사람들도 계시고 막. 지금 뭐 손님들이 묵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좀 멀리 팽목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경관을 보이고 있네요. 네, 저희 고발뉴스가 확인해 본 결과 이들 사랑채에는 KTV 국정방송과 KBS 기자들이 묵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 국악원 관계자들, 익명을 요구한 국악원 관계자들은 사고 초기부터 이곳에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온돌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기관장 회의에서 건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공식 숙소로 브리핑 장소로 활용을 해달라.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구조당국자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KTV, KBS 등 국가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더구나 지금 진도보건소에 따르면 이 피해자 가족들이 오래 계시면서 너무나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설사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따뜻한 곳에 모시고 싶다는 국립 남도 국악원의 바람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진악당, 보배스러운 소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뜻의 태강당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브리핑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곳이 바로 진악당 내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석에 달하는 객석이 3층 높이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여기 또 대규모 담당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의
난민처럼 수용되어 있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서 실시간으로 구조 상황을 모니터하시고 또 브리핑을 받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바로 이곳의 이름은 진학당, 보배스러운 소리의 전당입니다. 이 시대 피해자 가족들의 애끓는 절규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할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보배스러운 소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 고발뉴스가 팽목항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이 경찰 버스와 KTV, KBS 차량이 유독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며칠 밤낮을 추적한 끝에 객실방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확인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됐고 우리가 쓰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곳에 묵은 기관들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기동대 병력 300여 명과 KBS 일부 제작진들은 지금은 나간 상태였습니다. 새누리당이 KBS 시청료 인상을 날치기로 상정했다는데요. KBS 이제는 호텔에서 편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들 현재 많이 계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랑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간부들 여전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역시 빠지지 않았고요. 국정홍보처도 제법 많이 와 계시네요. 제일 많은 분들이 바로 국정방송이죠. KTV 방을 많이 잡고 계셨는데요. 특히 이 KTV 분들은 국악원 측이 이제는 좀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런 요청을 지난주부터 받고서도 아직 꿈쩍도 하지 않고 계신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번잡한 체육관과 먼지 구덩이 통로 사이에서 새우잠을 청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편안하셨는지, 혹시 인간적으로 찔리지는 않으셨는지 고발뉴스는 정말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하셨나요? 자, 실종자 이제 30여 문으로 줄어들면서 가족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철수하고 무료 보급소 등 지원단체들의 천막을 골 뺄 거다 하는 소식이 돌고 있는데요. 남은 피해자 가족분들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고발뉴스가 진도 일대에 돌고 있는 이 소식이 사실인지 인터뷰를 꺼리고 계시는 책임자를 어렵게 만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족분도 그렇고 사실 그거에서 정말 그 어떤 분들도 가족보다는 더 나아요. 가족분들은 낫죠. 가족들은 한 지금 22일째인데 사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하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건강 챙겨야 될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좀 사실 힘들하니까 탈진되어 있는 가족들, 정서적으로 힘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식사도 뭐 죽을 써드린다든가, 방이 있으신 분들 현미 밥을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맞춤형 식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힘들어하는 가족들한테는 말보 사실 옆에 있어서 말을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일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한테는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런 뭐 식사라든가 다양한 건강 제공이라든가 또 장기전에 투입했을 때 그분들이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필요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세탁물 같은 것도 꾸준히 잘 세탁해서 정말 여기가 불편하지만은 가정과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한시도 사실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가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마무리돼야겠지만 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다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그 서로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맞더라고요. 다들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센서가 좀 철수돼가지고 가족들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은 텐트 수를 줄여주는 것이 도의가 아니겠느냐. 누가 먼저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인데 와전된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좀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좋겠다. 그런 공감도 있어갖고 여기는 우리가 간담회하면 우리끼리 하면서 서로 그런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왔을 때 처음의 상황하고 지금 이 시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고도 우리가 처음부터 개인 기업 단체 어떤 기관들도 좀 공치사하지 말자 이렇게 출발했고 또 가족의 마음으로 참여하자. 우리가 가족이 힘들 때는 어떻게 우리 해야 하느냐.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공치사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진도에서는 공동체가 잘 됐어요. 알다시피 서로 갈등도 없었고 서로 간에 양보하고 또 양보라는 표현도 없었고 왜냐면 진도에서는 가족보다는 다 나으니까 가족의 생각을 더 우선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조정돼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은 좀 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수 수구 언론들 세월호 사태의 최대 피해자를 거침없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옹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와 MBC의 언론이길 포기한 노골적인 오보, 왜곡 보도가 심각합니다. 어제 조선은 저희 고발뉴스가 피해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이곳 팽목항을 쫓겨났다. 또 저희가 다이빙벨 투입을 가족들에게 부추겼다. 이런 왜곡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데요. 김성훈, 정진영 변호사를 포함한 고발뉴스 자문 변호인단은 조선일보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처벌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험금을 보도해서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MBC는 어제 이게 과연 대한민국 뉴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역대급 망발 보도를 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MBC 박상우 전국부장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의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 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 초기 현장에 간 총리는 물병을 맞았고 청와대 행정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스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국민을 정몽준 씨 아들처럼 미개하기 그지없이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JTBC 손석희 사장과 이종인 대표 그리고 저에 대한 사기 혐의 제소를 여과 없이 보도한 전재홍 기자의 리포트도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이종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는 알파잠수 대표 이종인 씨와 JTBC의 손석희 앵커, 인터넷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기를 치고 공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하루에 고소고발 사건이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데요. 뉴스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가려서 보도하는 것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나게 보도한 이 전재홍 기자는 공정보도를 요구하면서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졌던 MBC의 파업 기간 동안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 기자인데요. 남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남의 자리에 슬쩍 앉고서도 소감을 물어보는 고발뉴스의 질문에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답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행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수백 명의 기자와 PD들이 지금 길에서 흘리는 피땀의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결과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뭐 꾸준히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공중파에 오고 싶어 하는 거는 방송 기자로서 누구나 당연한 것일 테고, 다만 이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네, 행복하게 꿋꿋하게 기자실을 지키고 있는 전재홍 기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행복하다 라는 사람들,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파에 절대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이번 진도 팽목항 일대 취재 현장에는 국내외 1000여 명에 달하는 취재진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보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NBC 방송의 빌 릴리 선임 기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발뉴스는 빌 릴리 기자와 긴급 대담을 통해서 외신이 보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 대한 시각, 그리고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covering all the international scale incidents all over the world. So far, which in this year, what kind of incident have you covered? Well, I have covered this year the war in Syria, the preparations for the World Cup in Brazil, protests in Venezuela, the difficulties in Ukraine and the invasion of Crimea, the disappearance of the Malaysian Airlines plane. What was the result of a Malaysian airplane disappearance? Well, extraordinary that these two stories have happened so closely together. A plane that apparently crashes into the sea, with all the people on board missing, and a ferry which sinks in the sea with most of those on board missing. I mean, to have two tragedies like this so close together is amazing. And in both cases there is a great mystery. Obviously there is a huge mystery about the Malaysian Airlines plane. We don't know where it is, we don't know what happened on board, we don't know how it crashed. Don't we know still where the ship? No idea. Not a single piece of debris has been found. And I think that's a story of how we think we're so very clever with our satellites and our radar and so on, but actually still today a plane can disappear without a trace, and we as human beings can't find it. So that's why you are find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Malaysian airplane disappearance and this incident. I don't want to draw too many conclusions, but in both cases there are so many questions to be answered. But so clearly human error was a factor, but there are so many other factors stretching back at least to last year. An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disasters is, isn't it? It's a chain of errors, and it takes every link in that chain to be firm for the disaster to happen. Break one link in the chain and you can stop the disaster. Among those chains, right, we are focusing on the issue that the failure of rescue operation.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in reasons of the malfunction of rescue operation? Well, I suppose it's in two phases. There was the initial failure to rescue enough passengers, to evacuate them from the ship. And it seems quite clear, at least prosecutors are clear, that there was negligence, that the crew did not do enough to rescue the passengers. They told them to stay in place. In some senses, there was good reason for that. They wanted them to remain calm until they were absolutely sure that rescue vehicles could pick them up. As you just
you just saw our photograph, right? We have just recorded. And according to the kind of photograph, you can see that the captain has already evacuated. And still after that, the students was waiting inside the sinking ship, right? Which is very horrible scene. I find these photographs very poignant. They were taken by a young man who is still missing, who sent them with a message saying the ship is sinking. And they're very graphic because you can see the tilt of that ship. You can see the people clinging on for their lives. It was almost 80 degrees, right? It was, although I'm not an expert, but you can clearly see it's very, very difficult to move around at all to save yourself. You can see that some of the students, and they are quite clearly young, are wearing life jackets. But the second of the three photographs you can see right at the end, huddled together, are maybe 24 students or people, most of them without life jackets. And they're all together, and it's almost like they're stuck at the front of the ship, which is facing down, and it's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move. It seems, because of the tilt of the ship, it would have been very, very difficult. And the young man who is taking the photograph, you can see his legs jammed. He's holding himself to stop himself from sliding down the ship. So these are terribly, terribly poignant photographs. And as you say, the idea that 2 minutes earlier, in another photograph, we see the captain getting off the ship. So you just want to use that. I have two more questions, which is very simple and quick. First one is, okay, Korean as a whole, we believ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hold the commanding power over the domestic media, which means in this case, government had to be full responsible for this kind of issue, especially the Blue House. But Korean people, they cannot find any kind of responsibility asking the article inside Korea. So we eager to read the Korean paper and broadcast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kind of a strange loss of credit over the Korean media of Korean people? To be honest, I couldn't comment on the Korean media. What I can say as a journalist is that it's our job to hold truth to power. It's our job to ask, even in the middle of a national trauma, even while we or Korean journalists are suffering and feeling heartbroken about this tragedy, it's our job to ask hard questions. It's our job to talk to families and to broadcast what they feel. But it's also our job to ask ministers, was there corruption, which meant that a ship like this, which was clearly faulty, could be certified and allowed to sail. It's our job to find out, did the crew lie? Are the ferry owners lying? Are ministers lying? That's our job. And it's only if we ask the right questions that powerful people can make changes so that something like this does not happen again. Because but Korean people, Korean people are not happy with the reaction from the Blue House, saying that this kind of natural disaster is not directly responsible from the Blue House. The one thing that's certain is that this was a man-made disaster. Yeah, that's true. I believe so. People caused this disaster. The ship didn't hit a rock. Nothing hit the ship. It was human error in all sorts of ways that made this happen. So what Korea must do, and what every society has to do, and I'll give you one good example, is change things so that this doesn't happen again. I come from the United Kingdom. In the mid to late 1980s, there was a string of terrible public disasters which cost
hundreds and hundreds of lives, including a ferry that sank called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which sank on its way to Belgium with nearly 200 people on board. The bow door was left open, the seawater came in and the ship went down. There was a football fire in an old stadium. There was a fire in an underground system which is 120 years old. There was a plane crash, a train crash, another football disaster, and so on. And Britain had to look at its infrastructure because British people were also asking, how is it that we're a developed country but all this is happening? The result was that our safety record in public facilities and ships and trains and planes improved dramatically. After several years, those kinds of disasters stopped because we decided that we had not addressed these problems carefully enough. So I think that's the challenge for Korea. You know, this ship is gone. Most of the people on board, we assume, who are missing are gone. Korea has to find a way so that something like this never happens again. That's the challenge for the president, for the shipping companies, for the government, and actually for the media to keep the pressure on so that you don't go through this again. Yeah, all the difficulties could be the chance in a sense, right? In every tragedy there is an opportunity, Yeah. at least to make sure that the tragedy never happens again. Okay, lastly, the rescue operation. In other countries like UK, do you guys hire the civilian-based company to rescue those kind of big ship? Don't the government level operating and rescue operating team should be work for that kind of issue? I don't think any country would simply allow any old diver to come along with a tank and go into what is, remember, a potential crime scene and also a mass grave. So it's not as if anyone can just arrive and take part in the rescue effort. Every country regulates the rescue effort. That's true, but I mean, my point is, in this case, the government has chose the company to replace their function inside the water because the company was a member of a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 So, I mean, in this case, is it proper to let the civilian company intervening this kind of incident? Whoever the government chooses is up to the government, but they know the responsibility they have, which is in this case to rescue as many people as quickly as possible. If they fail in that responsibility, then it is up to the Korean people to make a judgment about the government. There are elections coming. If the government has screwed up in the eye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then the government will pay for that. If it has decided to gamble and choose company A and ignore company B, C, D and E, and the rescue effort is a failure, then it's up to the people to judge the government on that. Great. Thank you for the good.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오늘도 생방송 고발 뉴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뜻깊은 추모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큐 창작소가 제작한 세월호 추모 영상, 이런 나라가 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인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며 다큐 창작소 측에서 저희 고발뉴스의 영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깔린 배경음악은 세계적인 음악가죠. 경기시향 지휘자를 지내다 억울하게 쫓겨나신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발뉴스.com에서 구자범을 치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음악을 접고 칩거 중인 구자범 지휘자가 이곳 팽목함에 와서 봉사하고 싶다 이러시길래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원곡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고발뉴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만들었다면서 진원곡을 보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함께 들으시고 함께 울으시고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자범 지휘자의 진원곡은 아직 연주해줄 연주자가 나서지 않아서 지휘자가 혼자서 디지털 피아노로 녹음한 스케치 작품입니다. 우리 현실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진원곡 하나 모여서 쓰러져간 300여 넋들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뜻을 함께해서 이 진원곡을 연주해 주실 분들은 저희 고발TV 이메일입니다. 고발TV 네이버.com으로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고발뉴스와 저 이곳 팽목항을 지켜왔는데요. 단원고를 포함한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내일 집회를 여는데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다가 대학생들이 연행되는 걸 본 시민들이 저희 고발뉴스에 수많은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고발뉴스가 가서 고등학생들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이곳 고발뉴스 취재팀은 이곳에 그대로 남기고 서울에서 별도의 중계팀을 구성해서 고등학생들의 집회를 내일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직후에 안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부력으로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